최진호입니다. 어, 갑작스럽게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게 돼가지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새로운 특약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리차즈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암 관련 특약들인데, 암 관련 특약들이 왜 잘 되고 있을까 하면요, 메리차즈는 암 치료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암 치료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암 치료의 트렌드는 입원에서 통원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부작용이겠죠. 네. 1세대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너무 세가지고 입원을 하지 않고는 치료할 수 없었던 반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면역항암이나 표적항암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으로 해도 될 정도로 부작용이 많이 감소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 치료제의 형질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정맥 주사 위주의 치료였다면 지금은 이제 피하 주사라는 걸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경구약을 굉장히 또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두 개의 이 경구약과 피하 주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병원에 체류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겠죠. 경구약은 집에서 복용하면 되고, 피하 주사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배 옆에다가 놔주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그냥 예방 주사 놓듯이 이제 주사를 놓으면 되기 때문에 병원의 체류 시간이 굉장히 감소한다는 점. 그러면 입원해서 통원으로 올라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되냐? 의료 실비가 이제 보상을 많이 못 해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료 실비가 점점 무력화돼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급여에서 비급여로 많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암환자의 49%가 최근 3년 이내 의료진부터 비급여 항암제 권유를 받았고, 이들 중 25%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기존 급여 치료를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월 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한다는 응답도 27%였다. 근데 우리 보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환자들이 감당 가능한 추가 지출 수준은 월 100만 원 이하다라고 했단 말이죠. 즉 우리가 보험을 굉장히 오래 팔았잖아요.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06년도에 1세대 실손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 관련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완해 줄 거냐면요. 지금 치료의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유행하는 치료는 뭐냐면 표적 면역 치료가 되겠죠. 1세대 항암 문제는 10명 중에 2명밖에 못 해요. 지금은 10명 중에 8명이 표적에서 면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특약들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보장을 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면,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건 뭐냐? 병용요법이란 게 가장 유행이더라라는 거죠. 왜 이런 유행이란 말을 쓰게 됐냐면은 그 근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뒤에서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자, 이 기사에서는 항암의 새 표준에 신약 병용이라고 했단 말이죠. 신약 병용이라는 거는 이제 표준으로 바꿔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약 병용이. 자, 표준 치료라는 건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죠. 표준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암이든지 간에 표준 치료라는 게 있단 말이죠. 왜냐면 위암이면은 또 위암의 어떤 종양이라고 하면은 수술이라든지 항암 약물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항암 치료의 새 표준이라 했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암종을 진단받게 됐을 때 병용요법을 굉장히 먼저 시도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뒷받침하는 기사가 바로 이거죠. 자, 예전에는 항암제 연구가 주로 뭐였냐면 단독요법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바꿔서 말하면, 예전의 연구는 우리 약이 이 위암이나 또는 유방암에 굉장히 잘 들어요라고 연구를 했다면, 지금의 연구 방향은 어떻게? 우리 약이요, 지금 나와 있는 키투르다랑 같이 쓰면 효과가 엄청 좋아요. 이런 연구가 무려 80%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미래는 어때요? 당연히 정해진 거겠죠. 뭘로? 병용요법으로 전부 변화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런 신약들이 나오게 되었냐, 특히 병용치료로 신약들이 나오게 되었냐면 당연히 치료 효과 때문에 그러죠. 화학 표적 이 단독요법으로 했을 때는 암이 어때요? 사라지지 않고 있었는데, 병용요법으로 바꿔주자마자 어때요? 짧은 시간에 암이 지워지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죠. 즉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암의 치료의 새 표준이라는 게 신약 병용이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고객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암 치료하면은 저렴한 약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죠. 이 기사를 보시면 어때요? 애초에 처음부터 가장 약효가 좋은 거를 써가지고 암종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병용요법이 최선의 치료법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즉 요즘 치료의 트렌드는 뭐다? 병용요법을 아예 초장부터 쓰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치료의 트렌드는 이렇게 바뀌어갔는데 보험은 아직 바뀌어가지 못하고 맨 처음에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보험인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비급여에 대한 부분 또는 전액본인 부담에 대한 부분만 해소를 시켜주면 되는 건데, 이 기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어느 보험회사든지 이 기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너그스 유빈의 언니분이 처음에는 유방암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유방암 때 아마 다 급여 처리를 받았던 것 같은데, 뇌로 전이가 되면서 이 투키사라는 약을 추가를 하게 되면서 얘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은 아마 비급여가 아니고 전액본인 부담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치료의 효과는 이미 입증이 됐고 치료의 방향성도 다 뭘로 가기로 했어요. 병용요법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메리처제는 1, 2, 3 표적항암 치료비를 내놨었죠. 얘는 뭐예요? 약을 하나 쓰고 두 개 쓰고 세 개 쓸 때마다 더 주겠다는 구조로 짜져 있다는 거죠. 이 특약이 굉장히 잘 판매되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라면 뭐냐면 얘가 신령 정신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영업하시는 데는 좀 영향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 진단 및 치료비, 암 치단비에다가 이 원투수리를 엮어주면서 새로운 치단비를 출시를 시켰다. 그래서 암 치단비 2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암 치단비 2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진단비하고 PNC형 병용요법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원투수리를 2를 빼고 2, 3를 엮어서 한다는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암 진단비를 최소 100만 원만 가입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료비는 5,000원으로 픽스를 해서 가입을 한다. 그래서 최대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장 구조를 보면 진단비 먼저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비갱신형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병용 치료했을 때 5천만 원을 보상받고 거기에 약이 하나 추가되면 또 5천만 원을 보상받는 구조로 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근데 암 치단비의 매력은 뭐냐면 언제나 뒤에 붙어있는 치료비가 매우 싸다는 거겠죠.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2, 3의 보험료가 이렇게나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 확인 가능하고요. 구조로 보면은 이런 식이겠죠. 네, 이렇게 약을 두 가지 썼는데 하나가 추가됐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5천을 받고 또 5천을 받는 이런 구조로 나갈 수가 있다는 점이겠죠. 이거는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원투쓰리는 굉장히 좋은 특약인데 이상하게 타사들이 쫓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타사하고 이제 보험료만 조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암 진단비, 그냥 암 진단비 가입하는 거야. 암 치단비를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어디가 더 싸죠? 메리츠화재가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 회사끼리 비교해볼까요? 우리 회사끼리 비교하면 어때요? 908원 차이밖에 안 나요. 즉 이제 그냥 진단비를 가입할 필요가 없이 뭐를 무조건 암 치단비 2를 준비하면서 그것까지 병용요법까지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이 암 치단비 같은 경우는 1, 2, 3에서 원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메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피통치죠. 피통치와 암치단비 2를 조합해서 이렇게 가입하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보험료 자체가 어때요? 이렇게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구조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면역항암 첫 번째 면역항암제를 하나만 썼을 때 얼마? 이미 7천만 원을 보상을 받게 되고 약을 하나 추가하면 5천, 또 추가하면 5천 이렇게 구조를 짤 수가 있는 구조이면서도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교육할 때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화재보험이라는 걸 많이 팔고 있잖아요. 아무튼 화재보험 가입할 때 보통 얼마가 들어가냐면 1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요 만 원 있잖아요. 되게 아깝게 느껴지고 화재보험. 근데 화재보험 만 원짜리를 가입을 안 해가지고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났다. 어떻게 될까? 굉장히 집안이 분명히 확산될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 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윗집, 옆집, 아랫집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배상해주고 나면은 우리가 굉장히 가난해질 수가 있다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입해보죠. 이 보험료를 보시면 한대의 보험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암을 보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불이 많이 날까요? 아니면 암이 많이 걸릴까요? 당연히 불보다는 암이 훨씬 많이 걸리겠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급여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걸 단돈 만 원대의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게 우리 플랜의 매력이다. 그래서 이 정도 준비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비급여 암 치료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치단비 2와 이통치를 조합해서 가입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각지대를 찾아봐야죠. 우리가 보험을 사각지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암 통치를 가입을 하면 진단 및 검사해주죠, 주요 치료해주죠, 그리고 뭘 해줘요, 치료도 다 대비가 되고 거기에다가 전이 재발돼도 치료를 해주고 재활까지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보상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게 뭐냐면 여기 부분이에요. 네, 후유장의 부분이고
요 부분이 상당히 저는 또 중요하게 봤는데, 결국은 이미 가입되어 있는 애들은 암 관련 특약들이 이렇게 많이 가입되어 있다면 우리가 영업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사각지대를 찾으려고 할 때는 역시나 암호에서는 후유장애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후유장애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후유장애를 만들었는데 암을 타깃으로 후유장애를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결국은 보험료가 문제죠. 네. 암 후유장애 보험료를 줄여가지고 후유장애를 대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암 환자는 후유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암이 예전에는 중증병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암으로 살아남는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을 진단을 받아요. 근데 5년 생존율을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다는 말씀. 그리고 신규로 늘어나는 암 환자 수를 25만 명이니까 이 정도면 어느 지역의 인구만큼이 있어서 암 환자가 발생된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암 발생 확률이 2명 중에 한 명이 암 걸린다는 정도로 암의 크기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가 있고 심지어 메디컬 경험력도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암 후유장애는 어디서 그렇다고 질병 후유장애 개발자료의 보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얘는 암 후유장애를 냈다는 거고요. 암 후유장애는 어떤 때 구정할 수 있냐? 이런 게 상당히 매력적이죠. 원발 부위에 생겼거나 재발되고 조인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후유장애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전초가 뭐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에 아마 간편보험으로 질병 보장에 넣으려고 보험료가 너무 비쌌을 텐데 요거를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싶었고 제가 사실 요거를 상품 아이데이션이라는 팀에 있을 때 굉장히 만들고 싶었던 특이한 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거 질병 후유장애를 보면요 질병 후유장애 보통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암으로 인한 후유장애 그리고 2대 특히 뇌혈관이겠죠 2대로 인한 후유장애 그리고 근골격계에 관한 후유장애 요 세 부류로 나누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보험금이 어디서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에서 많이 나가요. 왜? 디스크라든지 기타 등과 근골 질환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험회사 통계를 제가 받아보면 좋겠지만 그건 받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됐죠. 이게 맞아요. 제가 예전에 본사에서 근무할 때도 이렇게 질병 후유장애에서 보험금이 어디서 많이 나가를 찾아보면 무조건 암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렇구나. 보험료를 굉장히 낮게 책정하면서도 빈도가 빈번한 암을 위한 후유장애를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고 그러면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진단비와 구별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진단비는 한 번만 주고 끝나자는 거죠. 근데 이 약관을 보면 후유장애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기면 그것도 같은 질병에 의해서 두 가지 이상 후유장애가 생기면 두 개를 합산을 해서 지급료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암이 예를 들어서 위암이 생깁니다. 위암이 생겼어요. 근데 다음에 뭐 난소가 된다 했죠. 이게 전이가 아니다. 전이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게 죽어요. 다시 리필돼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후유장애의 특징은 뭐냐면 진단비처럼 한 번 주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중해지면 중해질수록 더 나갈 수 있고 또 새로이 질환이 발생했을 때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겼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주로 이제 많이 생기는 암이 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흔한 암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고 전부 우리 암하고 우리가 많이 발생되는 암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험금이 한 3CI가 아닌 암 후유장애에서 많이 나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유방암 환자들 있죠. 왜냐면 아까 보시면 여기에 뭐는 없었어. 유방암은 없었잖아요. 유방암은 없었어요. 뭐가 아쉽잖아요. 근데 유방암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뭐냐면 유방암 환자분들이 뭐를 받냐면 양쪽 난소 절제술을 굉장히 많아요. 양쪽 난소를 절제하면 몇 프로게 장애율이 90%.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8회를 가지고 있어요. 네. 보시면 난소에 악성 종양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술의 예방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의사가 시술 현장에서 전문의 판단에 따라 질병 치유 목적이었다면 양쪽 난소 절제도 후유장애를 줄 수 있다라는 판례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인기 없는 암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는 정말 많이 걸리는 유방암이
보험료나 보험금,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길이 있구나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 수준은 이 정도 수준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긴 해요. 진단비하고 요거하고 선택하려면 뭐를 선택하려면 후유장애 무심거리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암 후유장애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나왔던 신체겠죠? 암 치담비 2에다가 암 통치에다가 암 후유장애를 엮어가지고 가입을 해도 이 정도 보험 수준으로 가입할 수가 있다는 점. 아니면 아예 암 치담비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후유장애가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온 특약끼리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볼 수도 있겠다. 정리해 보면은 이제 암 치담비가 새로 나오면서 1차제는 진단비도 받고 가장 유행하는 병용요법을 했을 때 보험금을 또 받아가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장애를 남겼을 경우에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풀커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